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2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26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개해월, 기사 1에 해당이 되고 일진은 기사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것과 똑같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죠. 수왕절이라 수가 아주 왕한 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가장 중시 놓고 보게 되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나머지 글자 가지고 중화가 되는 것인데, 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간이 오던 간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 춥다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건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건 병정화가 해월에 태어나든 뭐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가 해월에 태어나든 해월이라고 하는 수왕절, 해월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조건, 여건은 똑같은 거죠. 자,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입동이 지났으니까 겨울이죠. 물론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나가도 겨울인 거고요. 다른 사람, 뭐 튼튼한 사람이 나가도 겨울인 거고, 허약한 사람이 나가도 겨울인 거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어지간히 추운 거 가지고는 뭐 이제 춥다 느끼지 않겠죠. 근데 몸이 약하거나 감기 걸린 사람들이 밖에 똑같은 겨울에 나가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가 굉장히 더 크게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포태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 휴수사, 즉 왕쇠를 볼 때 쓴다 그랬어요. 자, 화토, 무기토나 병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그 다음에 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나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되죠? 여기는 걸록지가 되죠. 임관지. 그래서 화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휴수하다 그래. 휴수하는 건 뭐예요? 약하다, 쇠하다 이런 개념인 것이고요. 왕하다고 하는 것은 월령을 택해서 왕한 개념이죠. 그래서 기토가 해열에 태어나게 되면은 수는 왕하고 일간은 약해요. 그래서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은 재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개념. 재다 신약, 일간은 약하고 재성을 왕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격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토가 해열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해열에 태어났을 때 편제격이라고 했는데, 원래 기토가 해열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정제격이 돼요. 정제격이 되는 거고,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원래 격을 취할 때 원령을 갖고 격을 취하는데, 정제격인데 개수 편제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정제격이지만은 편제격으로 봐도 크게 해가 없어요.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보다는 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제라고 하는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 물론 정제도 재물이고 편제도 재물이지만 정제라고 하는 개념, 정확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좀 알뜰살뜰하고 교과서적인 어떤 재물을 논한다라고 하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확천금이라든가 투기라든가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막 겁나게 빌려가지고 막 갖다 막 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것이 편제인 거예요.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재물, 편자가 치우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편자가 해서 정확하게 월급, 내가 일을 해서 달달이 받는 월급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거는 뭐예요? 투기적으로 해서 일확천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직격이기 때문에 뭐 천성 같은 경우는 꼼꼼하고 세심할 수 있겠 할 수는 있어도 편제가 투출하게 되면 드러난 성격은 어떻게 돼요? 약간 호탕하고 호방한 그런 기질을 갖게 되죠. 그래도 제격들, 재성으로서 격을 취한 사람들,
편집격들 되게 보면 잘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되게 염전무라고 좀 겁나게 짭니다. 잘 안 써요. 염전무. 염전무라고 하는 것 짠무죠, 짠무. 굉장히 짭짤합니다. 뭐 스크루지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약하다고 하는 개념, 재성은 왕하다. 그래서 재다, 신약이다. 이런 개념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춥다라고 했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걸 뭘로 비유를 하죠? 문전옥답이라고 표현하죠. 문전옥답. 문전옥답이 뭐예요? 내 문 앞에 있는 비옥한 밭, 비옥한 텃밭 같은 개념이죠. 아니면은 분토라고 해서 이거는 동이분자의 흑토예요. 그 동이분자의 흑토인데 뭐냐면 집에서 화초 같은 거 그거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 화초 키울 때 화분 있을 겁니다. 그 화분 안에 담겨지는 작고 비옥한 흙, 요거를 분토라고 합니다. 그러한 개념.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이 문전옥답, 분토 같은 이런 작은 흙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춥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화초라든가 난초라든가 꽃나무 같은 거 심을 수가 없죠. 춥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가 많게 되면은 추운 것뿐만 아니라 물기를 머금고 있는 분토, 이것이 얼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씨앗을 심어서 화초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따뜻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겠죠.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상을 하시냐면 집에 화분 있잖아요. 거기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 화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초가 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화초라고 하는 씨앗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간목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수의 개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데는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화의 개념이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거 병화가 더 좋겠죠. 정화보다는. 그래서 병화 또는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병화, 개수, 간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기토가 좋은 흙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더 필요하진 않겠죠. 이때는 화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기토가 여름인 4월이나 5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화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을 식혀줄 수 있고 또 뜨겁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빨리 마르죠. 그러니까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는 물이 굉장히 필요할 때여서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어떻게 배합을 맞추냐에 따라서 기토가 좋은 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척박한 마른 화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명식을 다시 보도록 할까요? 자,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엄청 춥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편재가 투출했기 때문에 어제 무토일간과 같이 뭐 정제가 투출을 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주가 아니란 얘기죠. 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이 재다신약들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재성이 많은데 일간이 약하면 그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다신약들이 운이 비거분이라든가 인성운이 갈 때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지만 오히려 다시 재성운으로 간다든가 오히려 아니면은 관성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빚을 지거나 그 빚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명예에 손상을 받거나 송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재다신약, 완연한 재다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약한 일간한테 도움이 되지 않죠. 자, 연주에는 무술토가 있어요.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 개념, 기토한테는 겁재에 해당이 되죠.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무토가 또 술토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했기 때문에 겁재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원령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없어요. 자, 이 무술토가 왕할까요? 이 개수가 왕할까요? 원령을 득한 것이 5배는 더 강하다고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겁재가 있어서 물론 이
기토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기토하고 무토가 천간에 재성을 놓고 다투죠. 이거를 흔한 말로 군비쟁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일간이 약해서 제다신약일 때는 이거는 군비쟁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성을 서로 나눠 갖는 개념, 분재의 개념이죠. 이거를 제다신약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이 왕제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큰 돈을 버는데 일간이 큰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일간이 약해서 그 큰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기토 일간 자체는 200만 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 어떻게 돼요? 없으면은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야, 같이 투자를 해서 돈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다 신약할 때는 이거를 군비쟁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재, 재성을 나눠서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은 재성이 힘이 두세 배는 더 강해진다 그랬죠. 지지에 있는 것보다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게 이렇게 투출하게 하게 되면 개수가 하는 역할은 기운을 차갑게 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무토인 겁재가 있어서 얘를 합거시켜서 얘는 병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약이 되는 거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 겨울에 해월에 아주 춥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에는 본기가 병화죠. 그래서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가 있고요. 조우라고 하는 개념 알죠? 조우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4, 5월에 뜨거울 때는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개념이 조우의 개념인 거고요. 지금같이 해자월 같은 경우 아주 추울 때는 화가 있어서 다시 기온을 상승시켜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조우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사 일주가 되는데 이 사중병화는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일간도 도와주게 돼서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어요. 일신이익 하나의 신을 가지고 두 가지 이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조우도 하게 되고요. 약한 토도 도와주게 되는 역할인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뭐예요? 사해충이 되죠. 그래서 좋은 사화가 있어서 좋으려고 했는데 월령하고 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격국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없는 것보단 낫죠. 사화가 없는 것보단 나은데 이렇게 충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병화를 온전하게 100%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충이 되게 되면 10%, 20% 온기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한겨울에 태양은 떴는데 어떻게 돼요? 먹구름이 잔뜩 껴있죠. 그래도 태양이 뜬 게 낫죠. 먹구름이 잔뜩 껴있다 하더라도 오밤중보다는 그래도 낮이 기온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충이 돼서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생시를 볼 때도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있어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고 약간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이 사주는 좋을까요? 먼저 병인시를 한번 볼까요? 병인시가 되면은 자 이거 지금 충이 되는데 사해충이 되는데 여기 인목이 있게 되면 이내가 합해서 충중봉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충중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충이 있는데 합이 있어서 충이 구제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충중봉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먼저 해하고 사하고 충이 되죠. 근데 인이 있게 되면 인해가 지지육합을 하게 되면 사해충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충중봉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 같은 입장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건 충중봉합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얘하고 합하기 전에 먼저 충이 되기 때문에 해수가 가서 인한테 가서 합하기 전에 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충이 된 상황에서 합한다고 해서 깨진 사화가 살아나진 않겠죠. 이거는 충중봉합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 견해에 따라서 충중봉합으로
봐서 사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충중봉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관에 해당이 되는데, 자, 기토가 인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장생에 해당이 돼요. 장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이 인에 뿌리를 둬서 투출하기 때문에 병화가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기토도 도와주게 되고요. 물론 무술토도 도와주겠죠. 생존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추운 날씨도 이거는 따뜻하게 하는 조우의 역할까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조우의 공력은 병화가 더 월등히 크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화가 투출하긴 하는데 정화가 뿌리 둘 곳이 없어요. 아까 병인시가 되면 인중에 병화가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이 기토는 이 묘에 뿌리를 둘 수가 없죠. 정화도 묘목이 정화를 생한다, 목생화해서 생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묘목은 승목이라 정화를 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정화가 자칫 승목으로 인해서 질식돼서 정화가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인시하고 정묘시하고 놓고 사주국세가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놓고 봤을 때는 월등히 병인시가 더 좋습니다. 정묘시에 비해서는. 조우의 공력도 정화가 있는 것보다는 병화가 있는 게 훨씬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묘가 합해서 충중봉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이건 저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겠죠. 자, 병인시하고 정묘시의 차이 이해되시겠죠? 다음으로 임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시. 자, 임신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사의 충이 되는데, 이거 사신합수, 물론 충이 먼저 돼서 합하지는 못할 겁니다. 얘가 합하려고 했더라도 얘가 충하기 때문에 얻어맞은 사람이 이쪽 가서 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수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 임수를 원래는 제해야 되는데 무토가 얘하고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개수는 무토가 합거시켜서 구제를 했어 얘는. 근데 여기 있는 임수는 구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여기가 다른 신이었다라고 하면, 합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토로 얘를 제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개수가 있게 되면 무토로 얘를 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쓸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술중 무토를 뭘 쓸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좀 약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 작은 텃밭 문전 옥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다고 했는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물이 문정 옥답을 쓸고 내려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사수동료가 되죠. 기토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사수 동류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별개의 개념으로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탁임이라고 하죠. 기토탁임, 기토하고 임수가 섞이게 되면 임수는 탁해지게 되는 거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수 동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래서 임신시가 되면 한기를 더 가중하게 되고요. 그죠? 어차피 이 사화를 쓰기는 힘들죠. 많이 공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개념. 뭐 개우시 똑같습니다. 개우시가 된다 하더라도 사유가 합하려고 하더라도 사유충이 되기 때문에 합하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하고 사하고 합한다 하더라도 합하면 뭐가 돼요? 금이 되죠. 금은 다시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시가 돼서 사신합수, 그건 수가 왕해지는 거고, 사유가 되면 이건 금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합한다 하더라도, 충중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금수가 다시 왕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더 안 좋아지는 여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개수가 투출하는 것, 이 무토가 이 개수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겠죠. 결국 겨울에 문전옥답 분토가 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라도 화운을 만나거나 토운을 만나서 이 수를 제거해주면은 병을 제거하게 되겠죠. 근데 원국 자체에서는 이 병을 제거하기가 좀 힘들어요. 연지에 있는 술토를 써야 되는데 뭐 지지에 있으니까 좀 공정은 떨어지겠고, 사중부터 말씀드렸죠. 쓸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충하게 되면은 쓰기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생시들 한 번 더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